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1월 10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미증시의 좋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좋은 영향을 받았고, 특히 코스닥 시장 2%대 반등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54% 정도 반등해줬고요. 나름 양시장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개인이 홀로 많은 물량을 매도했고, 자, 기관, 금융투자 다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홀로 매도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 전부 다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매도할 때 주식이 올라가는 약간 좀 속이 상한 이런 상황 돼 있어도 참 신기하죠. 수급이 바뀌어야 주식이 큰 상승을 합니다. 자, 어쨌건 오늘 좀 이 어떤 HLB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 식약처가 노바백스 백신 품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노바백스랑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같은 제조업 단백질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의해서 5번째 백신이 됐죠. 식약처가 10일 오전 충북 오송 식약처 회의실에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서 노바백스 백신 품목 허가를 허용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 단백질 백신인 같은 나노코박스에도 어쨌거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나고, 또한 좀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에게 효능이 있다고 잘 알려지면 지금 백신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죠. 베트남 자체에서도 좀 자국 백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바백스의 승인과 함께 또한 이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승인이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승인이 나면 어쨌거나 HLB 그룹주들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자매의 동향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많이 샀듯이 역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기관도 다시 들어왔고 개인이 홀로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HLB 생명과학의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죠. 자, 기관 투신, 금융투자 들어왔고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좀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공매도죠. 어제도 대단한 공매도가 나왔는데, 공매도 부분을 좀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어제도 한 16%, 근데 오늘은 6%대까지 쭉 떨어진 상태고, 이 지금 대차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 점이 좀 긍정적이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대, 예전에 한 3%대, 2%대 나온 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공매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가 종가 체크를 잘 해놔야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물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의 상승이나 하락을 제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추세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매일매일 종가 체크와 함께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보면 월봉에서 HLB 자리 아직 안 깨고 있죠. 잘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 완벽하게 추세 턴을 해놨죠. 저번 주에 5선 돌려놓고 이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특별히 큰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추세를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다행히 옆으로 가고 있죠. 지금 241선하고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차트를 해석할 때 240선 최초에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깨서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거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한데 거래량이 터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조금씩 그래도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이라 천만다행이고, 특히 생명일선은 21선이 잘 회복해줬죠. 그리고 내일 같은 날 또 음봉으로 5일선이나 21선까지 지지부진하게 하루 이틀 갈 수 있지만 아직 좀 실망하기에는 이르고, 주봉에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HL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항상 이 자리일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주식의 주인이 누군가 있겠죠. 이 매수 세력이 잘 지켜준 거고, 단지 5개월선 돌파 여부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5개월선 가격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4,400원대가 돼서 거의 다 와가죠. 여기가 가장 강력한 이렇게 저항선이 됩니다. 일종의 이러한 저항선을 좀 뚫어줘야 HLB 생명과학이 좀 더 크게 한번 비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어줘야 되죠. 뚫어주고 안착하고 다시 뛰나가면 예전 고점들까지도 좀 갈 수 있습니다. 공매도 부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후의 방향성이나 이런 건 다시 한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봉에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설사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세력들이 쭉 눌렀다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241선 깨지 않는 선상 이런 데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넥서사이언스를 보면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아직은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를 뚫어주나 못 뚫어나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가격은 역시 24,700원대가 되고 아직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주봉에서는 20주선 깨면 안 돼요. 20주선 깨면 23,600원대. 요게 이제 주봉 20주선 가격인데 거래일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 거래일 안에 반드시 20주선 돌파해 놓고 뚫어주고 나가야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0주선을 기준으로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아직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특히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렇게 높아지면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예전부터 240에서 리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는 잘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HLB 제약도 어쨌거나 중기 추세는 돌려놨죠. 지금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놓고 옆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일단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개선을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야 5일선이 중장 장기적인 데드 크로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 이 자리 돌파가 중요해 보이고 자, 주봉에선 돌려놓고 일봉에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241선 깨는 지 한참 됐죠, 이 친구. 여기서 깨서 지금 이제 지하권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돌아나갈 만한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깨놓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40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다가 다시 한번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HLB 테라피티스가 좀 제일 지지부진하죠.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 물론 더 밀리면 대바닥까지 올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5개월선과 10개월 사이에 잘 붙어 있고 자, 주봉에서는 20선 깨는 게 요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하고 금요일날 반드시 올려놔야 되고 일봉에서는 지금 박스권이죠. 아직 박스권 하단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금에 통해 잠깐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계속 그래도 꾸준히 모으고 있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 여기 오늘도 매도를 했고 HLB 제약은 매수했습니다. 넥스사이언스의 좀 매도세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내일 우리나라 지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언제 급반등하면 하루 정도 쉬어가고 내일이 금요일이라 내일 잘하면 또 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HLB에 인수가 된 노터스의 주가도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자, 주봉에서도 아직 10주선 위에 잘 있습니다. 일봉에서 241선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니까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HLB 파워를 좀 보면 자,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이번 주에 회복만 해주면 일봉에서 원체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뛰어나가거나 돌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직은 거래량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하단에서 월봉 밑에서 쭉 달려나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HLB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영상을 시황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HLB에 몰빵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좀 나눠서 하실 때 보통 제가 일병 특징들을 많이 찍어드리는데 결국 일별 특징주 모아놓은 것 중에 며칠 기다렸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다 크게 상승하고 보통 10%대, 뭐 14%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몇 개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황 정리가 되죠. 따라서 이러한 시황 정리하는 영상은 항상 이 하루에 한두 개씩 띄워드리니까 꼭 꼼꼼히 보시고 또 새벽에고 언제고 또 한번 올려드리는데 결국 시황 정리한 종목 중에 우리가 원하는 자리, 살만한 자리 왔을 때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삼성모터스도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이치가 원체 낮고 보시게 되면 자, 원체 낮고 주봉에서도 이때 추세를 턴해놨다고 그랬죠. 5주선의 턴은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이번 주에 깨놓긴 했지만 오늘 그냥 급반등했습니다. 자, 삼성모터스 같은 경우 241선 기준으로 쭉 밀렸다가 속임수로 다시 돌아다가는데 대량거래 또 터졌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하지만 않았다면 쫓아가서 물렸다 하더라도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며칠 참고 기다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모다이노 칩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대량 거래가 쭉 들어왔죠, 이때. 그래서 제가 모다이노 칩을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고 이때 시황 정리를 해드렸죠. 일별 특징주에 뽑아놨는데 왜 이렇게 올라간 종목 누가 얘기는 못해. 그게 아니고 이날 이렇게 올라갔으니 시황 정리할 때 노트 같은데 적어놨다가 2, 3일 정도 이렇게 밀리죠.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이고 깨지 않아야 할 자리인 거죠. 바로 여기서 그대로 달려나가서 상한가를 갖고 다음날 또 갔습니다. 오늘이죠. 자, 그러니까 시황 정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종목이 쫓아갔다 올라갈 때 쫓아가서 내동매매하는 게 아니고 일별 특징주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줬을 때 제가 사라는 거죠. 눌림목을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바닥에서 이렇게 변곡점이 있는데 쭉 올라갔다 여기를 다음에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지키고 있다. 그럼 다시 한번 뛰어나갈 확률이 있죠. 이렇게 된 게 모다이노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일별 특징주 영상은 꼭 꼼꼼하게 같이 봐서 주식 공부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고 저도 같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자 이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HLB 영상과 또 일별 특징주 시황 정리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